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튜닝핀 교환하고 선 교체하는 작업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별 작업은 아니죠. 현을 어쨌든 갈았으니까 이제 브릿지 핀에 안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사용하는 저거는 신주로 만들어진, 어쨌든 강선보다는 조금 더 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공구를 사용을 해서 선이 최대한 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망치로 살살 때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세게 때린다든가 그러면 브릿지 핀이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브릿지가 갈라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공구는 저 신주로 저렇게 만든 거하고 망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현이 제대로 브릿지 핀이나 브릿지에 안착하지 않는다면 잡음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에서 생기는 진동이 브릿지 향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압착을 잘 시켜줘야 소리도 살아나고 이제 잡음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안 담았지만 한번 얘기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가 어떤 분들은 크라운이 죽었다고도 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보통 오래된 피아노, 새 피아노도 제 경험상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소리가 약해지는 경향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음 저음 같은 경우에는 어그라프가 있어서, 보통 그랜드 피아노는 어그라프가 있어서 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하압이라 그러나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선을 눌러줘서 이렇게 그 압력을 만들어서 이제 소리를 내주는 거죠.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가 구간에 비해서 압력도 좀 세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음, 저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은 향판이 이렇게 눌리는 경향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제 브릿지 보면 상면이라 그래야 되나, 선이 걸리는 부분이 패여요. 꽤 많이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된 모델들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브릿지 윗부분을 깔끔하게 커팅을 하거나 떼주거나 해가지고 떼주고 다시 이제 브릿지 윗부분을 만들어주고 이제 브릿지 핀을 다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체해주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즐겨 쓰는 그 부분이 내려갔으니까 그 베어링에 이렇게 눌려주는 그 브릿지 핀, 브릿지의 이제 건반 쪽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눌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덧대서 이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저도 돈을 많이 주면 이제 브릿지를 이렇게 한번 까보고 싶지만 솔직히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종이를 덧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작업 공임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소리 변화 폭이 커요. 정말 잡음도 많이 잡아주고 소리도 많이 살아나고 여음도 많이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소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볼륨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커지는 경향도 있고, 경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머메이드지라 그러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두 장을 겹쳐가지고 그 위에 또 이제 흑연칠을 해가지고 또 비벼가지고 그걸 다시 또 광택도 내고 이제 별 작업을 다 해가지고 적정한 크기로 이제 잘라가면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아무리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걸리죠. 그 위에 뭐가 이렇게 덧대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뭐 스타인웨이나 뭐 이런 고급 피아노들은 그렇게 작업을 즐겨 안 한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비싼 피아노 해볼 일도 없고 잘해봐야 뭐 이제 야마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작업 들어가는 시간, 비용, 뭐 어떠한 작업보다 소리 퀄리티 향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래서 뭐 해머 교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리 정음 작업이라 그래야 되나? 소리를 가장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해주면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압착시키는 작업도 꼭 해줘야죠. 어차피 선을 다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영상을 찍을까 말까 했는데 뭐 귀찮아서 못 찍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뭐 그런 작업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면 조율을 하고 있죠. 선을 이렇게 손으로 튕겨가면서 뭐 조율 선 교환하면 뭐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 교환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조율은 뭐 계속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작업으로는 키보드의 건반에 액션을 붙입니다. 요거는 뭐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담아봤어요. 다들 아실 테지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액션을 올려놓고 해머를 이렇게 탁 위로 들죠. 이제 저게 왜 되냐면 해머를 새 걸로 갈아줬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테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이랑 좀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접착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기존이랑 조금씩은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해머를 이렇게 내린 상태로 접착하다 보면 백책에 해머 테일이 걸려서 이 제대로 나사가 조여지지 않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머를 교환하고 난 후에는 꼭 무조건 액션을 저렇게 이렇게 해머를 제껴서 나사를 조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 조일 때는 이제 보시면 한꺼번에 어느 한 군데를 꽉 조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음 맨 끝, 고음 맨 끝 이 양쪽을 먼저 어느 정도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사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 놓고 이제 양쪽 끝을 이제 꽉 조이고 나머지를 이렇게 꽉 조여 갑니다. 뭐 이제 그럴 때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지그지 막 이렇게 한 번 조이고 또 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조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릴 만한 방식은 이제 양쪽 끝에를 먼저 살짝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걸 타이트하게 조이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제 나사가 어느 정도만 들어가게끔 조여주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뭐 이런 나사를 다 어느 정도만 여유 있게 액션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조여준 다음에 이제 양쪽 끝 점 끝 부분 고음 끝 부분을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반 쪽에서 들어가는 나사가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나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조여주시고 뒤에 쪽을 조여주시면 조금 더 액션이 이렇게 안정되게 조여집니다. 제 경험상.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의 뭐 0. 몇 미리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렇게 조인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게 남아서 몇 가지 뻘소리를 더 해보자면 저는 액션에 있는 나사 조일 때는 항상 조일 때는 무조건 수동으로 조입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조이다가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다가 이제 나무 부분이죠. 액션이 보통 붙는 부분이 키보드랑 건반이랑 이렇게 붙는 부분이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뭐 제가 모든 피아노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가 한번 헛돌아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나사선을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뭐 나무를 교체를 해준다거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이제 고릴라 본드를 이용해서 나사산 형태를 대체해준다거나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하십시오. 손으로 항상 하고요. 그거 이제 풀을 때는 뭐 자동 드라이버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액션을 건반에 다 붙였으면 요 경우에는 너클도 교환해줬고요, 해머도 교환해줬기 때문에 보통 캡스턴이라고 해야 되나, 해머 높이가 굉장히 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캡스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낮춰줍니다. 이제 그래야 액션이 피아노에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솔직히 캡스턴 돌리는 작업은 누구나 다 잘 하시죠. 뭐 별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조기를 액션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버릇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도 없이 하죠. 그랜드 수리할 때 캡스턴 드라이버는 뭐 안 나오지만 영상에 다 안 담을 거지만 그냥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해요. 수도 없이. 뭐만 건드리면 캡스턴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높이 건드려도 변하고, 예? 저기 잭 공간 봐도 변하고,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액션을 피아노에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액션에다 뭐 이렇게 끈을 묶어주죠. 저 끈은 별건 아니고요. 그냥 묶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저걸 묶어주면 액션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묶어요. 그러면 액션을 앞으로 수도 없이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묶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을 넣어놓고 제가 보통 제일 첫 번째로 보는 작업은 이제 그 현 위치와 해머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저 해머가 이제 현이 해머 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를 봐주죠. 보시면 제 작업 순서가 보통 저는 뭐 작업 순서를 딱 뭐 어떻게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뭐가 이제 굉장히 뭐 변형이 많이 됐거나 그럼 뭐 그걸 먼저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한 작업 순서는 뭐 변화가 가장 없는 걸 먼저 합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변화가 가장 없는 거. 근데 이제 액션 조정 단계로 뭐 솔직히 부싱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잘 잡아놓으면 그거 뭐 프리보이싱 이런 거 뭐 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프리보이싱이 어떻게 변합니까? 해머 접착 뭐 접착만 잘 해놓으면 떨어지겠습니까? 너클 붙이는 거 뭐 그거 붙여놨는데 떨어지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액션 조정으로 넘어오면 이제 액션을 뭐 피아노에 넣어놓고 이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오면 어쨌든 계속 부품이 변합니다. 이제 고데기를 제가 뭐 건반에서 액션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잘 봐놨다고 해도 뭐 사진행을 아무리 잘 봐놨다고 해도 제 경험상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해머를 교체했고 작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정을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최소 3번 정도는 봐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고데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현이 어쨌든 해머 중앙에 오는 걸 먼저 봐줘야 나머지 작업들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형성이 가장 적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해머랑 현 위치 맞추는 작업을 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너클하고 해머를 교환한 상태라 가능합니다. 그 전에 쓰시던 분이 뭐 어쨌든 해머 화일링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터치가 되려면 접근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캡스톤도 올렸을 테고 해머가 많이 이제 깎여 나간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클이
커지고, 그러니까 커졌다기보다 눌렸다는 부분이 없어지고 다시 빵빵해지고, 그 해머도 이제 깎인 부분이 없이 새 거니까 높아지고, 그걸 다 보상해서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그걸 다 계산해서 구멍을 뚫었으니까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현에 붙죠. 아무 짓도 안 해도. 근데 이제 요렇게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클 밑에 저 같은 경우 키카바 한 장에서 많으면 2장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저기 접근을 이렇게 봐주면 이 현에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단점이 뭐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액션을 집어넣다 보면 키카바를 대줬으니까 그 해머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핀판에 해머가 걸리겠죠. 거의 걸립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캡스톤을 뭐 억지로 많이 내리기는 나쁘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 주로 그러면은 이제 액션을 이렇게 그 건반 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머 부분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밀어놓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월등하게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잘 안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1차 초볼이라는데, 초볼 조정할 때는 뭐 이제 접근 같은 것도 아무것도 이제 안 봐져 있는 상태죠. 뭐 해머랑 현이랑 맞추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키 카바를 뭐 2장 고여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차 조정 정도 끝나면 뭐 접근도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피아노가 이제 꼴이 나오죠. 형태가 피아노가 이제 살짝 쳐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색이 나옵니다. 베딩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구색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키카 한 장 정도면 제 생각에 충분해요. 너클 밑에 그 정도면 이제 접근 뭐 3mm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핀판이랑도 그렇게 많이 간섭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건반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크게 무리 없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뺄 때도 확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빼면서 이 프레임 부분 지나갈 때랑, 그리고 이제 핀판 지나갈 때 이제 그때를 조심해 주면서, 그 프레임은 어차피 핀판보다 좀 꽤 많이 높이 있으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핀판 지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건반이 꽤 많이 나오니까 건반을 똑같이 집어넣을 때랑 마찬가지로 들어서, 이렇게 약간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 쪽이나 핀판 있는 데를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해머를 새 거로 교체를 했는데, 혹은 해머를 파일링 해줘서 깨끗한데 이제 그게 그 먼지가 뒤집어지면서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청결하게 닦아 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뭐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시 파일링을 하는 건 참 안타깝죠. 그냥 한번 잘 걸레로 닦았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영상에서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간도 많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잡담을 한번 해보자면, 자, 저는 그 전에도 뭐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사람 꼬라지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뭐 과다하게 뭔가를 섭취한다든지, 시체 능력이 과하게 떨어진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문제고, 이제 요새 유튜브 같은 거, 저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할 거 없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뭐 목표가 있으면 뭐 밤을 새서 뭐 출동 살동 해봐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가 뭐 밤을 절대 새지 마라, 뭐 새도 된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지내왔어요. 어쩔 때는 뭐 새벽까지 일하고, 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보통 12시에 퇴근했다고. 그리고 이제 9시까지 출근하고,
그러니까 뭐 잠은 충분히 잤겠죠. 뭐 어쨌든 잠만 잤지만 그럼 이제 어쩔 때는 뭐 5시에 뭐까지 일하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9년도 여름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답이 없었어요. 그 이제 뭐 어떤 위기였는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뭐 목숨을 걸어도 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래서 뭐 어쨌든 모든 게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매장을 저 혼자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일단 장을 제가 봐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 뭐 빨래, 밥, 그 외 모든 것들을 제가 담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요리도 제가 하고 뭐 그죠? 뭐 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제 인생에서 최고로 돈이 저희 집에서 많이 빠져나갈 때요. 돈을 진짜 거의 막 물 쓰듯이 썼습니다. 제가 뭐 제 입장에서 물 쓰듯이지 조금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물 쓰듯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 금액이 지출되는 걸 본 거지. 근데 그게 골 때리는 게 또 뭐냐면 그때 돈이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죠. 그러니까 4월까지 20년도 4월까지 돈이 진짜 엄청나게 잘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엄청 크게 많이 번 게 아니에요. 뭐 몇 억씩 벌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린 거죠. 그래갖고 그 물 쓰듯이 쓰는 돈을 그 제가 버는 돈으로 카바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시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얘기는 뭐냐? 쉴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가게에서 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을 1시간 하면 뭐 10분을 쉬고 뭐 그런다든지 뭐 2시간을 했으면 한 20분을 쉬고 뭐 출장 갔다 오면 뭐 출장 갔다 오면 뭐 보통 2-3시간 이렇게 되니까 한 뭐 20분 30분 이렇게 좀 쉰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할 시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그냥 잤죠. 그냥 잡니다. 뭐 이빨 닦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일단 마트를 들려서 장을 본 다음에 밥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막 이제 그랬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틈새 시간에 뭐 이렇게 뭐 단어장 외우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틈새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를 이제 처음에 한 6개월은 좀 넘는구나.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런 기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일단 그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그때 같은 경우 돈이 일단은 뭐 왜 많이 빠져나갔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워낙 다른 데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장을 본 건 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우를 진짜 배 터지게 먹어봅니다. 매일 한우 진짜 한우 징그럽게 먹었습니다. 한우.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돈이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달 지나면 나 분명히 일했는데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돈이 이렇게 줄죠.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돈이 이렇게 또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도 말고 우리 이렇게 호주산 이런 거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소고기 말고 오리고기 먹어보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제일 후회돼요. 아 씨발 그냥 소고기 먹을 걸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쉬어주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일을 하고 쉬고 하면 이게 몸의 긴장이 좀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이렇게 뭐 앉아서 머리 쓰는 일 말고 이렇게 육체를 움직이는, 머리 쓰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저 머리 쓰는 일은 뭐 그렇게 오래 해보질 않아서, 컴퓨터 게임 말고는. 컴퓨터 게임 뭐 전 3시간 하면 죽어납니다. 집중을 하고 막 3시간 하다 보면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저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은 2시간 이상 못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이제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긴장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쉴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10분을 앉아서 쉴 겁니까? 1시간 일했다고 뭐 음료수 갖다 달라고 그러고 뭐 마시면서 담화를 할 겁니까? 남의 집에서.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적응 능력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쭉 오랫동안 일을 안 쉬고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흥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 흥분이든 뭐 긴장이 돼서 흥분을 하든 하여간 그런 경계선, 이게 흥분이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었죠.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으니까 이제 온몸이 다 긴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긴장 상황 속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계속 부족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계속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책 보고 있고 그럴 수는 있어도, 저도 소설책 멍 때리고 한 대여섯 시간씩 그냥 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럴 때 집중력을 갖고 있게 하려면 엄청난 긴장을 하면 제 경험상 그게 가능해집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봐서 뭐 법륜스님 강의 이런 거 막 들으면 뭐 이제 뭐 깨달으면 뭐 그런 긴장감 없이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신을 멀쩡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득도를 하신 그런 어떤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인스턴트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되는 방법은 이제 뭐 그런 불법적인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되는 방법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정집 조율 많이 다니니까, 아마 가정집 조율 가면 여러분들 한두 시간만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액션이 좀 문제가 있거나 뭐 고데기를 좀 봐준다거나 뭐 파일링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멀리 나갔을 때 이동 거리가 뭐 1시간 이상씩 될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그냥 서서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버티는 거를 저는 해봤으니까. 남의 집에서 대여섯 시간 서 있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서 있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일도 하면서 서 있는 거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긴장을 하면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그거를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쉬고 일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일단 몸이 점점 이렇게 경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쥐가 잘 나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거 피아노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야근을 많이 하니까, 배 여러분 혹시 쥐 나보셨습니까? 배에 쥐 난다는 거?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전에서부터, 이 위기가 있기 전서부터 이제 배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배에 쥐 나면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칼을 배에 맞아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 중에 막 이렇게 진짜 막 근육이 꼬이는 게 막 느껴지고 막 엄청 아프죠. 배에 쥐나면 누워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던지 서서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던지 두 가지 동작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몸이 엄청나게 긴장이 돼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에 쥐가 났는데 피아노를 내리고 있고 피아노를 옮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여러분 그게 아마 한 번이라도 배에 쥐나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다리에 쥐나도 그냥 멀쩡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집니다. 하도 쥐가 다리에 많이 나봐서. 이제 배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배에 쥐 났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똥 싸다 배에 쥐 나잖아요. 그러면 뭐 똥이 튀건 말건 일단 일어나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개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계속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굳어가죠.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근데 참 신기한 게 소변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긴장을 해서 방광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소변은 오히려 더 자주 보는데 이제 대변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침이 이렇게 흘러요. 나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침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침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그렇게 점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쥐가 배에만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가슴 있는데 가슴에 뭐 견갑골이 있나? 그냥 그쪽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숨 쉴 때마다 아파요. 그리고 이제 목에 쥐가 나잖아요. 목에 쥐 나보셨습니까? 목에 이게 하여간 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목에 쥐가 나면 침이 잘 안 삼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목에 쥐가 났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깬 거죠. 근데 목에 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이 안 삼켜지니까 나 이러다 죽나?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어떻게 몸을 틀어가지고 고개를 틀어서 이렇게 질질질질 흘리면서 한참을 버텼습니다. 목은 아파 죽겠는데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 몸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샀습니다. 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단 거, 그러니까 초콜릿, 코코아, 커피, 꿀물. 여러분 커피에 코코아 타 먹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히려 음식의 먹는 양은 좀 줄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심해지다 보면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이제 눈을 이렇게 감으면 긴장이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면 눈을 분명히 감았는데 눈앞에 누가 이렇게 형광등을 들이댄 것 같아요. 환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 좋은 충동. 야, 이게 내가 저기만 넘어가서 뛰어내리면 편해질 것 같은데 뭐 이제 약간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 목숨을 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에 막 이제 겨울이 조금 지나서 봄쯤 갔을 때 이제 뭐가 조금 이렇게 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팔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팔이 이렇게 주먹이 젖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굽어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을 못 피는 이제 막 그런 상황까지 그런 이상한 상황까지 몸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고 20년도 이제 여름쯤이죠. 이제 봄쯤에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시 120kg를 일단 체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체중은 한 125kg 정도? 그 전에는 이제 110kg, 그러니까 110kg 중후반 정도였는데 뭐 체중은 그렇게 많이 안 쪘죠. 그래도 한 6, 7kg 정도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혈압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릅니다. 그때 이제 혈압이 항상 그래도 130 언저리를 유지를 했거든요. 130 5 이렇게 하면서 혈압약을 안 먹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살도 빼고 그래서 그냥 버텨봐야지 그랬는데 또 처음으로 한 145인가 140을 어쨌든 넘었습니다. 145인가 이렇게 혈압이 나와서 혈압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몸이 이렇게 안 좋았다 보니까 눈 밑이 이렇게 계속 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떨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눈을 뜨면 계속 이렇게 눈 밑이 떨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이었거든요. 눈이 시력이 아무리 못 나와도 1.5가 거의 나왔거든요. 계속. 그리고 어쩔 때는 2.0도 나왔고, 근데 이제 1.0 밑으로 떨어져 봅니다. 처음으로 눈이 계속 이게 떨리니까 1.0인지 하여간 1.0보다 좀 아래인지 이렇게 떨어져 봅니다. 한번 오른쪽 눈이 계속 이렇게 떨리고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래도 그 정도의 몸 상태에서 이제 선방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다 해결이 이제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겨울쯤에 이제 다시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또 불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때는 한 좀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전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회복되는 기간은 부족했지만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죠. 이 준비가 뭐냐? 결국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이죠. 일단 혈압약, 그리고 이제 근육에 이제 긴장이 되고 막 그러면 마그네슘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그리고 그 전에 저기 건강검진 했을 때도 간 수치가 꽤나 높아졌어서 이제 간에 좋다고 먹는 약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필요하니까 자양강장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자양강장제 뭐 이 약들 다 저 태어나서 거의 처음 먹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모든 약들에 뭐 이제 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술을 원래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위기가 다 끝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로 이제 술을 또 안 먹습니다. 거의. 이제 진짜 잘 왜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왜 먹는지. 이게 잠이 안 올 때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어져서 잠이 오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때는 뭐 똑같았어요. 이제 몸이 그 상태보다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근데 거의 증상 거의 비슷합니다.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건 이제 또 술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더 떨어진 건 제가 느꼈는데 이제 이상 증세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도 몸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체중이 태어나서 처음이죠. 이렇게 무거워져 본 거는 136kg가 꽤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37kg에 가깝게 한 뭐 대충 136kg 정도 나가고요. 근데 혈압이 155를 약간 넘더라고요. 와, 나 혈압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처음 봤는데 아무리 혈압약을 안 먹었어도. 그리고 시력은 돌아왔습니다. 시력은 제가 1.0으로 그냥 대충 했는데 1.2도 잘 보이더라고요. 1.5는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여간 1.0으로 했는데 시력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제 몸이 이제 그렇게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럼 몸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소득이 있느냐? 뭐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가 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나갔고, 그래서 뭐 그거에 좀 허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이제 노력한다고 뭐가 잘 되고 하늘이 도와서 뭐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예 소득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소득이 뭐냐? 일단 먼저 저는 몸이 항상 이렇게 긴장이 돼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운동할 때도 그렇고 몸에 긴장을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어 있는 걸 푸는 훈련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몸에 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몸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느끼기에 몸에 긴장된 부분이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항상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살아남는다는 거에 이렇게 많은 집착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놓게 되면서 이제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욕망, 나의 그 어떤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크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인생을 쭉 살면서 뭐 어떠한 욕망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욕망을 완벽하게 대면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밑바닥을 보기도 어렵고 최저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보기도 어렵고. 근데 그 최저 수준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무리하게 욕망하고 있었던 것들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삶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되고 뭐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얻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운동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집중을 하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중학교 때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항상 이렇게 두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만 집중하면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이렇게 뭐 좀 밤을 샌다든지 그러면 항상 머리가 아프고 막 지끈거리고. 그리고 뭐 이제 조율사 옆에 세미나,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미나 갔을 때도 뭔가를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항상 그런 자리, 뭘 배우는 자리 가면 항상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 아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나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를 배울 때.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여유가 생겼죠. 예전에 비해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무리를 하면 분명히 아파요. 근데 이제 무리를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전보다 확실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정신력이 조금 강해졌다, 멘탈이 강해졌다, 뭐 이제 그런 부분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죠. 뭐 물론 소득도 있고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소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건강상으로 문제도 발생을 했지만, 뭐 이런 경험을 사람이 꼭 해야 될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욕망하는 게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욕망의 사이즈를 자기가 이제 잘 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욕망하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뭐 나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제 생각에 최악인 건 내가 할 의지나 그런 게 없는데 남의 강권이나 뭐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생활하다가 뭐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뭐 물론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한계를 진짜 돌파해 보면 그 다음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죠.
자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그때는 한 번 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뭔가를 추천을 하지 않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 뭐 안 해볼 수 있으면 평생 사는데 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무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짜잘짜잘하게 또 몸에 이상 반응이 있었던 걸 빼먹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반응이었냐면, 일단 이 세상이 흔들려요. 이게 참 웃긴데, 그래도 그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상이 기울어진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출렁출렁 약간 이렇게 배 타고 있는 듯한 뭐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뭐 귀에서 삐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난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거 갖고 뭐 불편할 거야. 뭐 삐 소리 좀 나도 조율하는데 지장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일정한 소리가 거의 대부분 나기 때문에 삐 하고 뭐 그 정도,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잘 하여간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하면 한번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이 무리하는 걸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내가 이걸 버텨서 과연 얻는 것이 뭐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막 밤새고 막 안 쉬고 막 공부하고, 그거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경험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잡다한 얘기를, 뭐 쓸데없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뭐 끝까지 안 들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멘트를 못 듣겠죠. 그러면 뭐 해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